다음 주제로 이게 그 아까 김문수 후보 숙제 문제입니다. 숙제 문제인데 한동훈 후보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습니다. 자, 탄핵의 강,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을 떠났습니다. 자, 강을 건넜네요.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진 형국이다. 강을 건너려다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탈당했으면 건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탈당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주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좀 나간 모습이지. 이게 주위에서 주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선거 전략상 맞습니다. 선거 전략상 나가는 척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효과를 보려면 제명을 하거나 이런 좀 적극적인 액션이 보였어야 됐는데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로 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도 자진 탈당 권고. 그러니까 사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책임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제명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어느 정도 탄핵의 강을 좀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주위에서 뭔가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좀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한 거라고 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87년 체제라 그러잖아요. 현행헌법이 87년 체제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부터 있었는데 하여튼 매번 대선마다 대통령의 탈당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일단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빼고 전부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당 이슈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당 전 대통령 탈당 이슈를 제기할 하등의 지금 이유가 없는 형국 맞습니다. 아닙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균열 조짐을 보일 필요도 없고 명분도 없고 사실 지금 많이 지고 있으면 또 예, 뭐라도 해야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그죠? 유일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탈당 이슈가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반이 좀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은 전부 탈당 이슈가 있었네요. 예, 전부 탈당 이슈가 있었고 탈당이 사실 두 가지 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가 이제 탈당 같은 이제 출당, 출당 쫓겨나는 거. 후보자와 이제 대통령 사이에 이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던 예를 들면 이회창 전 총재와 이제 YS 등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좀 심했냐면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항이었나요? 네. 이쪽에서 YS 화형식 인형 화형식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갈등이 심했다.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좀 가장을 좀 출당 조치네 사실상 그런 게 그러니까 있고. 후보가 대통령을 쫓아내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YS 이회창의 하나의 케이스 하는 모델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탈당이 있었죠. 배려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알아서 좀 빠져주는. 그 케이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이제 임기 말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음 후보에게 어떤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그 당시 DJ 정부 말기에 그 이른바 홍삼 트리오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자제 리스크. 그러니까 그 홍글씨, 홍일씨, 홍업씨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했었는데 DJ는 스스로가 빠져줬네. 그렇죠. 노무현 후보한테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제 남이 좀 부추겨서 이제 내가 대선 때까지는 조용하겠다. 대선 때까지만 조용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 아주 젊은 우리 나 기자와 같은 세대인 김용태 의원이 아마 국회에서도 제일 젊은 축이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보기 드문 젊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 강을 건너야지 지지율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좀 당이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윤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아니 패기 있는 젊은 우리 나 기자하고 연배도 비슷한 김용태 의원이 왜 이렇게 돌파를 못 해냈을까요? 이전에 보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대표로 있었고 그 젊은 대표도 깜짝 놀랄 만한 대표였죠. 맞습니다. 뭐 젊은 정치인이 사실 대표를 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뭐 정책이나 의사를 좀 개진하기에는 당내 분위기가 그런 게 좀 조성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결국 당의 이 훈구 대신들한테 쌓여서 김용태 의원이 맥을 못 쳤네. 김용태 의원이 처음에는 뭐 징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징계 얘기를 했다가 좀 선회를 했죠. 자진 탈당 권고. 알아서 해라. 예.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았죠. 이게 다 강성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이전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 탄핵 선고 이후에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한 25%였거든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맞습니다. 그 딱 25% 정도만 지금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미온적으로 좀 나서지 않았나. 자, 그러면 탈당을 했는데 탄핵의 강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의 강은 못 건넜다. 못 건넜다. 못 건넜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탈당하면서 뭐라고 올렸어요? 여기서 사실 유익 있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의종군은 참전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여담이지만 이게 백의종군이 하얀색 옷을 입고 군을 뒤따른다. 종군이 군을 뒤따른다라는 내용인데 군하면 그렇지. 이게 사실 대선이라는 게 사실 탄핵 때문에 대선이 열린 거고 그 앞서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대선이 열린 건데 백의종군 굉장히 좀 부적절한 단어라고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반쯤 건넜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대선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탄핵의 강의 초입에 묶여 있네요.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대선의 강을 이제 쫙 건너고 있는데 장애물 없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의 강에 배는 묶어놓고 이제 본인이 이제 수영 쳐서 앞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계속 물살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고 답보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우리 나 기자 문학을 하셨구나. 표현이 아주 죽입니다. 제가 좀 문학을 했어야 됐는데 기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나 기자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정말 난해한 숙제들을 받았다, 그죠? 그렇죠. 난해한 숙제들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시험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라는 게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몇 시간에 한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그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쯤 풀다가 또 다음 문제 넘어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다음 문제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집토끼들 우리 홍준표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또 문제 풀어야지. 국회의원들 열심히 좀 뛰게 해야지. 탄핵의 강도 건너야지. 이게 그래야 대선의 강을 가는데 갈 길은 멀고 땅거미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꿰진 게 탄핵의 강을 먼저 건넜으면 담대히 끊었어야 돼요. 담대히 끊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탄핵의 강만 제대로 담대히 건넜으면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홍준표 전 내부시장도 어떻게 보면 당 쇄신 입장에 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국회의원들도 또 적극적으로 이제 원팀으로 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았는데 결국은 이 앞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국회의원들의 그 자발성 문제라는 이 난해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키가 엉뚱한 데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키를 이제 풀지를 못한 건지 풀지를 않은 건지는 이제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창의적인 해석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탈당 문제를 당이 선제적으로 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중한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강을 넘어서 당내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산토끼 문제를 집토끼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 대선의 강을 향해서 달려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이제 뭐 접전을 보일까 말까일 텐데. 그럼 예. 이 지금 우리 하 기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 문제는.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가 그냥 그랬던 대로 그래 안 됐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이 문제를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정리했다면 후일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나오는 지지율이 일부 뭐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셈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향후 중도 확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렇죠. 그럼 첫 단추 아까 그 나 기자 말씀하셨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바람에 줄줄이 지금 잘못 끼워지고 있는 다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 기자, 근데 이 김문수 후보 측에 너무 많은 그 어드바이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슈가 지금 이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괜한 오해는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기자는 불편부당한 부산일보 정치부 기자들은 절대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네, 다만 국민 입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죠. 치열한 경쟁이 되는 게 지금 좋은 건지 뭐 저도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은 TV 토론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전부 다 봤습니다. 뭐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아주 재미없던데. 전반적으로 되게 좀 무난하고 재미없다. 이게 뭐 저의 평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봤던 유권자들 생각도 다 저와 생각이 같을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별로 먹을 게 없었죠. 후보 한 명 한 명 뜯어봅시다. 자, 이제 1등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뭐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래 정치적으로 급성장하는 게 시원시원한 사이다 발언, 독설, 직접 화법 뭐 이런 거로 자기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뭐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 후보들마다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이제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상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좀 현상을 좀 이제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 상황을 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만들었냐 그거를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우리 PD님들이 아까 숙제를 주신 게 이 토론 장면 잠시 좀 편집하신 게 있다는 게 보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까요?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이 사이다 발언, 시원시원한 발언, 공격적인 토론, 자세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이재명 후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이 좀 아웃복싱 스타일. 아웃복싱.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좀 피하는 방식. 피하는 방식. 예, 그렇게 좀 토론에 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아웃복싱 했습니까?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했는데 그거를 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느꼈냐면 아마 보셨던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극단적이다 한쪽만 본다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많이 좀 피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굳이 득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전략입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실점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점만 안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축구로 비유하면은
이제 굳이 지금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전부 수비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수비 그러니까 축구를 해서. 공격진까지 다 내려와서. 예, 다 내려와서 수비 축구를 해서 실점만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 굳이 이제 앞서서 나설 필요는 없다. 90분 경기에 10분 남았는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아니면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중동 축구팀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 아. 예, 좀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뭐 굳이 이기고 있는데 앞에서 공격하다가 역습으로 이제 한 골 또 먹히게 되면 격차가 좀 줄어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같은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맞다고 봅니다. 올 쿼터 프레싱이 아니고 전 선수들 내려앉기 축구. 맞습니다. 하기야 침대 축구도 보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데 뭐 전략은 전략이다 그죠? 경기에 승리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니까. 예. 패배하고 뭐 하면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아웃복싱인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인파이터잖아요. 그렇죠. 아웃복싱도 비교적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가 평소에 안 하던 전투 방식인데 뭐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좀 자기 볼 수 전략으로 있습니다. 예. 그 토론을 잘했다는 건 아니고 지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지키는데 성공을 했다. 아, 그렇게 봐야 좀 된다. 보입니다. 자, 그 거꾸로 말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수비 축구, 침대 축구를 했다면 닭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닭치고 전원 공격. 예. 심지어 막 치고 5분 남았으면 골키퍼까지 올라오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닭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원 공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공세를 펼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정책 메시지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 이번 토론을 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1위 후보 같은 뭔가 그런 여유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긴장을 했던 잘못된 건지 여론조사를 보고 TV 토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긴장을 했던 건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공격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심지어 골키퍼까지 나갔어야 하프라인을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은 이준석 후보가 대신하지 않았나. 김은수 후보가 그럼 이게 TV 토론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 기자는? 당에서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당이나 건지 캠프가. 캠프가 뭐 전략을 제대로 안 세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략인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제 두각을 보이거나 이러진 못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토론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지키는 전략, 수비 축구, 침대 축구가 필요하니까 그걸 했고 김문수 후보는 닥치고 공격, 골키까지 하프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 얘기다 그죠? 토론의 우열을 가리는 그렇죠. 건 아니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후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 세 번 중에 이준석 후보가 토론이 압도적일 거라고 봤어요. 워낙 스마트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계속 이전부터 토론회에서 반등을 노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는 성공을 한 게 이재명 후보 향해서 이제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이제 긁었다라고 긁었다. 긁었다. 이렇게 살살 긁어서 좀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건데 이 전략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친중 뭐 이런 발언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면서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어떤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이재명 후보 표정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순간 이제 뭐 친중 그런 프레임을 짤 때는 굉장히 좀 언짢아하는 표정이 나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TV에서. 네. 그래, 그런 모습을 미루어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다. 다만 이게 지지율 상승세까지 이어질지는 향후에 좀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놓고 토론만 놓고 보면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제일 잘했다라기보다는 또 여기도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토론 중에 가장 마음 급한 김문수 후보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좀 힘든.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리고 또 뭐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 사과를 해라. 이게 사실 경제 토론이긴 했는데 그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화두를 탁 끌어들였죠. 화두를 다 끌어들이고 이목의 집중을 이제 본인에게로 쫙 이끌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비해 좀 토론을 적절하게 하진 못했고 나머지는 이제 선방을 했다, 선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토론이 또 언제죠? 2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이제 다음 여론조사를 우리가 방송할 때는 이번 TV 토론 윤석열 탈당까지 반영된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게 되겠고 24일 23일 날 23일. 네, 아, 토론을 2차 토론이 합니다. 있네요. 2차 토론을 하고 27일 날 3차 토론이 3차 토론이 있습니다. 있고 23일 2차 토론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아직도 많이 떨리고 네. 제가 말을 좀 제대로 했는지 아니, 근데 너무 또, 잘하셨는데 네, 지금. 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우리 나 기자와 함께 또 1시간여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들 열심히 공부하고 취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